여야 장기 대치로 역대 가장 늦게 개원식을 한 국회는 민생이 아닌 계엄령 논란으로 격돌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첫 회담에서 계엄령을 언급한 이후 민주당 의원들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고민과 계획을 하고 그것을 기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려와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저희들은 정황상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현 정부를 향해 정치적 우울증이란 표현을 쓰면서 오죽하면 국민이 계엄령을 걱정하겠냐고 주장했습니다. 군과 국민의 동의 없이 계엄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12.12 5.18 때는 군과 국민의 동의가 있었습니까? 45년 전에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장관, 의원님, 장관, 의원님, 장관, 의원님, 장관. 안 하겠다고 없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 왜 자꾸 계엄 회담을 하시는 겁니까? 계엄령 의혹 제기에 대통령실은 괴담 유포단과 계엄농단이란 표현과 함께 이 대표를 향해선 선동이 아니라면 당대표직을 걸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왜 계엄령을 주장하는 걸까요? 저 용어 자체가 계엄 이래버리면요. 젊은 사람들은 계엄을 겪어보질 않았잖아요. 계엄은 사실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이걸 민주당이 컨셉으로 들고 나온 거는 본인들의 나이대에서 있었을 때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정치적 의제를 잡는 건데 운동권 세력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80년대를 치열하게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계엄이라는 것이 모든 자유의 억압으로 나타나니까 그냥 두려운 거겠지만은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방송 TV 틀었는데 뭐 드라마 뜨기 전에 호환 마마 이러면 호환이 뭐고 마마가 뭡니까? 뭐예요? 호환은 호랑이한테 알아들으면 안 돼. 마마는 사라진 질병인데 계엄도 저는 비슷하게 호환 마마 같은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역시 민주당 했다. 시대에 맞지 않게 그냥 본인들 언어 속에 살고 있다. 좀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거는 계획적인 게 아니라 우발적인 거라고 보거든요. 그 모든 회담에서 한동훈 대표가 사실 딱 도발을 했거든요. 결국은 뭡니까? 이번에 1심 판결 나오면은 뭐 승복하셔야 됩니다. 이런 투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굉장히 친 거죠. 속된 말로 받아친다라는 게 얼떨결에 그 얘기가 나와 버린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언어의 인플레이션 정도로 넘어가죠. 언어의 뭐 하이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최고. 굉장히 극단적인 극언을 해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실수를 한 건데 스크럼을 짜다 보니까 밖에서 그 안에서만 얘기되던 게 공식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민주당 입장으로. 그다음에 이제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는요 계엄해도요 광화문까지 탱크도 못 와요. 길 막혀가지고 서울에서는. 근데 이게 얼마나 지금 철질한 얘기인지를 젊은 세대가 이거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걸 보면요. 계엄이 뭐냐가 우선 첫 번째 반응이고 두 번째는 본인들이 다 핸드폰으로 알려줄 텐데 다 집에다가 이게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어쨌든 진중권 교수님 오늘 제가 보기에 어쨌든 진중권 교수님 오늘 말씀 중에 정말 옳은 진단을 하신 것 같은데 민주당이 지금까지 다른 얘기 다 틀린 얘기였어요. 아니 그렇지 않은데 아니 집단적으로 민주당이 실성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근데 멀쩡한 사람 한둘은 있더라고요. 뭐 정성호 뭐 이런 분 평소에도 좀 멀쩡했거든요. 뭐 추측할 수는 있겠지만은 뭐 그냥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에서야 충분히 뭐 계엄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야당에서 그냥 그런 위험성들을 경고한 거고 그런 생각조차 갖지 마라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는 뭐 제가 근거가 있는 점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뭐 제보가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제보라는 게 되게 그런 상상력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다가 제일 웃긴 게 이 사람들이 그래도 변호사인데 왜 저따위 소리를 할까 하고 막 좀 좋지 않은 그 생각이 든 게 우리 헌법에도 그냥 최적 과반수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면 계엄을 해제해야 돼요. 뭐 최적 과반수가 출석해서 출석 과반수가 표결에 찬성하다 이게 아니고 연명으로 누구 이름 써서 거기에 서명 날인해서 내면 해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도소가 있어도 어차피 서명 날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당초부터 정상적인 사고 구조를 가진 사람은 계엄을 선포하면 해제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국회의원 잡아가가지고 가두면 계엄 해제 못할 거라고 생각하냐? 여권의 주장이 다 가짜 뉴스입니다. 헌법과 개헌법을 보면은 그렇게 과반 요구를 하면 해제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단서 조항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되어 있고 현행범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규정에 의하면 현재 어떤 그 행위를 했거나 직후인 경우인데 그 예시를 둔 1, 2, 3, 4 중에 4를 보면 누구냐고 물었을 때 불응하는 것까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광범한 것이죠. 이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든 한동훈 대표든 이 문제에 대해서 전 그 좋아하는 생중계 토론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개헌 발언은 우연히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김민석 최고위원이 굉장히 그 신중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아주 작심하고 얘기를 했어요. 뭐 근거도 있고 증거도 있다라고 얘기를 차차 제시하겠다는데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있죠. 오로지 그냥 제시하는 정황은 뭐냐면 충암파. 우리 군 역사의 가장 큰 오점으로 남아있는 하나회, 그 뒤로 뭐가 있었습니까? 알짜회, 그 다음 충암파, 용현파가 있습니다. 김영현 후보자 관계 있는 사람들 승승장구, 이제 하나의 계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준우 수방사령관, 각종군 특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간으로 불렀죠. 계엄 이야기 안 했습니까? 내란 예비 음모로 비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그 유명한 충암파 64 38기 전성시대 수방사파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중앙고 후배 여인영 사령관 밀어주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윤석열 임기 내 대장까지 세울 계획입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충암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군 장성이 40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중에 4명을 가지고 충암파는 이 자체가 군의 분열을 이렇게 조장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설득이 되나요? 뭐 특정 고등학교 출신 뭐 4명이 있다고 해서 계엄이 가능하지도 않고. 다만 이재명 대표의 그 1심 재판을 앞두고 최악의 극단적인 상황을 몰아서 자신들의 어떤 그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위기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발언이라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충암파가 무슨 일당백의 조자룡 이런 사람들도 아니고 결국 계엄이라고 하는 건 경비병력을 움직여가지고 사실 계엄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정보가 이렇게 투명하게 일반 사병에게까지 전달되는 상황 속에서 그게 될 리는 없다. 그러니까 이 아니,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근거가 딴 게 아니고 김병주 의원이에요. 이분이 사성장군 출신인데 이분이 계엄을 이야기한 거예요. 민주당의 사성장군을 보기가 참 어려운 정권이거든요. 그런데 저 사성장군이 저렇게 확신을 가지고 계엄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저게 좀 근거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분이 좀 제법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김병주 의원께서 어떻게 별을 4개까지 다셨는지는 몰라도 이제 좀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분이. 사실 충암고 친정 체제가 구축되면은 우리 군과 국가가 위기로 갈 수가 있습니다. 계엄이 실시될 때 핵심 요원은 3명이에요. 김에는 3명이 누군가 국방부 장관, 그다음 계엄사령관, 합동수사본부장이라고 해서 현재 방첩사령관. 그런데 실행의 3명의 주체 중에 2명이 충암고잖아요. 그다음 계엄사령관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로 돼버리면은 본인들이 쉽게 유혹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근거라고 하는 거는 보면은 이제 이거저거 이제 뭐 온갖 거 끌어다가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음모론의 특성이 그런 거거든요. 이제 음모론인데 하나가 뭐냐면 이승만 정권 때 사실 계엄 실제로 그게 있거든. 의원들 체포했던 얘기가 있었다. 역사 전례가 있었고. 최근에 얘는 뭐냐면 박근혜 정권 때 만든 이른바 계엄 문건에 이 얘기가 등장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게 무혐의 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이제 검토 과정에서 이게 삭제가 됐던 거고 사실 그 문건 자체도 그 사실은 내랑 문자랑 아무 상관없다라는 게 나온 건데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스토리를 만드는 거고 이건 뭐냐면은 일종의 그 종말론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파국의 드라마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탄핵, 그다음에 뭡니까 계엄, 그래서 아마겟돈의 결전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식의 전투적인 의식들을 지지층들에게 계속 주입시키기 위해서 그 밑에서 떠들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받았던 그러니까 보면은 받은 사람들도 보면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에요. 김병준 이건도 최고위원입니다. 그다음 정책위원도 받고 그다음에 수석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얘기까지 하거든요. 이렇다고 한다면 이거 당의 공식 입장이 됐는데 이건 바로 뭐냐 원래는 대내용이었거든요. 이게 내수용이었습니다. 내수용인데 이게 갑자기 이제 수출을 해버린 거죠. 근데 밖에 그 상품을 본 바깥 사람들은 뜨악한 거고 이게 도대체 뭐고 저 당의 지금 현재 상태가 뭔가 그 의심하게 되면서 오히려 역풍이 분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또는 보수 세력이라 그러면은 군부 세력과 동치다라고 하는 이미지 자체가 이미 낡은 이미지고 아무도 그렇게 안 보는 상황 속에서 지금 40대, 30대 때 본인들이 했던 투쟁을 아니면 20대 때 했던 투쟁을 지금 60대까지 똑같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진짜 민주당이 빨리 중단해야 된다. 공론 분열만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군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가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관하기 위해서 들어온 논리가 충암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춰가지고 국민들이 넘어가는 시대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제 재판을 앞두고 10월달, 11월달이 되면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고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더 나가서 민주당의 434억 원이나 되는 국고보조금 반환의 가능성도 커지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지지자들이 동요할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설명해서 진정시키기 어려우니까 뭔가 이 메시아가 있어야 되고 그 메시아가 있으려면 이 종말이 다가온다. 종말이 다가오는데 내가 있어야 된다. 계엄 논란과 관련해서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처럼 이렇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거나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핸드폰으로 다 알려주는데 장병들이 불가능하다. 차가 밀려서 탱크 들어올 수도 없다 서울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 실감이 되는데 여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말하는 내용도 좀 유감이에요. 저는 한기호 의원 같은 경우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계엄 검토 100번도 할 수 있다. 뭐가 문제냐. 성일종 의원 뭐라 그랬어요. 뭐 계엄 준비 의혹 별거 아니야. 이런 발언은 부적절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걸 설명을 해야지 정치 공방으로 계속 몰고 가버리면 여당으로서도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